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교대 인력이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경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선에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교대 인력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정말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은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사회적 이슈가 많거나 또는 고된 부서일수록 인력난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인력난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의무 경찰의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을 기동대로 이동시키면서 인력난 부족이 심화된 것이죠. 11월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 약 25,900명이었던 의경이 지난달 기준으로 5,074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4년 줄었습니다. 전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예. 이 인력을 메꾸려고 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국 경찰은 결국 경찰은 의경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을 기동대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정작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치안의 공백이 생기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올해 경찰 공무원 합격생들을 배치를 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선 경찰에서는 바로 방금 임명받은 그 경찰관들을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다른 원인의 한 가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부서의 기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승진이 잘 되는 부서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고 또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예를 들면 여성 청소년 또 생활 안전 이런 부서에는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선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겠죠. 그러면은 점점 몰리는 데 몰리고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조직의 와해 현상까지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력난 원인으로 의경이 감소하고 특정 부서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로 짚어주셨는데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형사과에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과 같은 거 예전에 우리 경찰이라 그러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이좀 제복을 입는 것보다 사고를 이제 뭐 범인을 근거하고 체포하고 그죠? 이런 어떤 뭐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가 사실 경찰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직책, 이제 부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젊은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 내부의 인력들도 마찬가지고 형사과를 좀 사실 기피하는 형사과뿐만 아니고 수사경과라 그러죠. 수사경과를 수사 뭐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듯이 여성 청소년 생활 질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있고 엄청나게 계속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어떤 근무 강도가 높은 어떤 그런 부서를 기피하는데 특히 형사과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동경찰서 같은 경우는 형사과에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휴직이라든지 인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있는데 채우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형사과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이제 형사부서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형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그 경찰들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백을 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인력 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 부담도 크고요. 특히 이제 그
이미 이제 지역 일선 형사과에는 대부분 40, 50대 어떤 베테랑 형사들이 이제 대부분 포진하고 있어요. 예. 젊은 형사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형사들이죠. 사실 이제 이들도 상당수는 뭐 이제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형사부서에서 그 애를 먹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업무 강도가 좀 덜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지만은 예.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메워질 이제 뭐 인력도 인력 자원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처럼 좀 형사과의 인력난이 이제 생기는 어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형사부서에 있다 보면은 잦은 출동이라든지 또 뭐 범인 근거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잠복을 해야 되고 또 출장 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근무 강도가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사실 기피하는 뭐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부서로 이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이제 성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부서와 좀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MZ 세대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 MZ 세대들은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질, 이렇게 뭐 힐링의 삶의 질을 굉장히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근무 강도가 있고 조직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어야 되는 어떤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업무 특성상 형사부서는 사실 전문성이 좀 중요하잖아요. 뭐 수사라든지 검거라든지 체포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 있을 때 이렇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그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방 경찰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서에 배치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형사과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이 네, 아닐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뭐 좀 근무 강도가 강한 어떤 부서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를 하게 되면은 승진을 위한 어떤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고 여유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근무 강도가 강한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 뭐 승진 가산점 내지는 또 이제 뭐 수당 체계를 차별한다든지 특히 예산 같은 경우 뭐 수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가산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일부에서는 사실 청원 경찰이라든지 청문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근에서 좀 이렇게 그 여유로운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오히려 가산점이 가고 예. 형사라든지 수사부서에 있는 그 근무 경찰에 가산점이 없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한계 흐름에 따라 가지고 형사팀의 어떤 조직도 이제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포항경찰서 같은 경우는 형사팀을 이제 좀 이렇게 그 확대를 개편했어요. 기존에 보면은 그 5개 팀에 6개 팀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제 경북에서는 최초로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예. 기존에 이제 형사팀 같은 경우는 막 한 명의 어떤 그 반장 밑에 이제 그 형사 인력들이 아마 10여 명 정도 포진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대팀 대과 정도 돼서 예. 이제는 이제 소규모로 뭐 반장 한 명에 뭐 부원 두세 명 이래서 반장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 지휘하는 방식보다 현장 근무를 하도록 이제 바꾸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그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전환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력 충원, 인력을 빨리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테러 담당 부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 피해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 담당 부서에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근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에
2,770건이었던 이 범죄가 예. 그 사이버 테러 건수가 결국은 지난해 4,344건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또 통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해킹이라든가 또는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네. 지금은 이런 범죄, 사이버 테러 범죄가 점점 고도로 진흥화되어 가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내부 전산망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황 관리 시스템을 암호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흥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 위에도 수많은 사이버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이버 테러 범죄의 근거 건수도 보면은 2016년도에는 1,047건이었어요. 그러나 지난해에는 911건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결국은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죄는 많은데 다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는 점차적으로 진흥화, 고도화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개인이 맡은 업무도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런 사이버 테러 범죄가 더 늘어나니까 수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력 보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또 이 인력난에 한몫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가 돼서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직접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잘 해결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민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부로 차이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인력난은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 뭔가 예산이 투입돼야만 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왜냐하면 기대는 커지고 돈은 없고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자치경찰제 모델을 두고도 이런나가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원화 모델로 진행이 되어야 예산도 투입되고 경찰 인력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원화 모델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 조직 신설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나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좀 실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원화 모델로 할 것인지 이원화 모델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시켜줘야만 그야말로 자치경찰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중간한 그러한 입장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 모델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그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조직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제를 신설해서 국가경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조직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조직 내에 쉽게 얘기하면 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시도경찰위원회를 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일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이원화 모델로 가야만 자치경찰제 본연의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도입을 한다면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지방경찰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인사라든가 100% 독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부서 간의 이동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순수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혼선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치경찰제가 취지는 참 좋은데 아직 도입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고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현재 현황은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죠.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을 맞아가지고 대구에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그다음에 그 이제 성공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서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자치경찰제 100일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동 학대 예방에 좀 적극 나설 수 있었다.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대응을 강화했다. 또 뭐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또는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주민들 참여해서 그 협업 연계 어떤 그 강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과제로서 이제 보면은 또 그 아까 이제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자치경찰제도 인사 또 예산 재정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치경찰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역 맞춤형 치안을 이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과 어떻게 협의해서 맞춤형 치안을 추진할 것이냐. 근데 이 맞춤형 이제 제안을 추진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성공을 이제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꾸준하게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이런 어떤 추진 로드맵들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그런 과제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 이제 공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제가 이제 100일을 맞았지만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떤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어떤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라든지 예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치경찰제 문제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인력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두 분 개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게 될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 돼요. 경찰을 모두가 선호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예산과 조직을 완전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인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면 어차피 이제 완벽한 정착은 지방자치분권과 함께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명령하에 이제 자치경찰이 소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린데서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운영에서 전반에서 걸쳐가지고 이제 어떤 권력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공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사권이라든지 재정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경찰 인력난과 자치경찰제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